저는 한국화를 그리고 있는 하성읍이라고 합니다. 그림은 화가들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연필이나 크레파스를 가지고 이렇게 끄적끄적 한다고 그럴까? 그런 게 또 좋았고, 그게 또 이제 적성이 맞았다고 그럴까?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된 것 같습니다. 좀 창피하긴 한데, 그 태몽이, 저희 할머니가 태몽을 꾸셨는데, 이렇게 개울물이 흐르는 데를 이렇게 징검다리를 건너가지고, 뭐 예쁜 초당 같은 집이 있어서, 야, 누가 이렇게 예쁜 집에서 사나? 그래가지고 이제 문을 열어보니까 방 안에 이렇게 꽃들이 확 이렇게 걸려 있었대요. 그런 꿈을 꿨다고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꽃이 있는 집이었으니까, 화가가 될 그럴 운명이었나 보죠. 화가가 됐습니다.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지금 제 작업실이, 도청하고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이라는 동네니까, 여기서 5.18을 겪었고, 지금도 같은 곳에서 살고 있고, 사범대를 5.18 이듬해에 바로 이제 대학에 진학을 했는데, 지금은,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5.18에 관한 트라우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생활에 적응이 안 되고, 내가 교사가 돼서 편안하게 이렇게 자기 만족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데 대한 어떤 그런 회의감이랄까?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젊은 시절에 좀 방황을 많이 했죠. 그래서 다시 이제 제 삶의 진로를 수정을 해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돼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예. 저에게 작업이란, 저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숙명 같은 게 있지 않겠어요? 누구나.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살아온 환경과 제가 살면서 겪었던 경험, 뭐 이런 것들이 다 제 삶에 영향을 주고, 또 저를 사회적으로 완성시키는 하나의 계기들이 됐을 텐데, 저는 이제 19이라는 아주 예민한 시기에 5.18이라는 국가폭력을 또 제 눈으로 또 제 온몸으로 겪었던 사람이고, 단순히 화가가 어떤 아름다운 것만을 추구하는 게 화가의 길이겠는가라고 하는 데 대한 회의가 좀 있었고, 또 그것을 더 깊게 들어가서 어떤 나의 어떤 사회적 실천, 또 삶의 자세, 이런 것들과 아우러져서 그것을 포괄화시켜서 그리는 작업을 그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애시당초 원래 서양화, 유화를 그렸는데, 대학에 진학을 하고 나서 현실을 기록하는 기록화를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태호 선생 수업 시간에 수원능행도라는 그림을 보게 됐거든요. 수묵채색화를 통해서 그릴 수 있는 생생하고 핍진한 어떤 기록, 시대 기록화를 제가 보고, 내가 앞으로 이제 5.18도 그리고 우리 역사를 그리고 싶은데, 내가 유화의 형식보다는 저는 전통 기록화 내지는 전통 수묵화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미처 잘 모르고 있는 어떤 이 사실성, 또 기록 정신,
그리고 사물과 인간을 대하는 어떤 수묵화에 그 대단한 강점이 있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수묵화의 그런 부분을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또 이렇게 잘 소화하고 또 표현하면은 좋겠다 생각해서 수묵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묵을 수천 년 동안 써왔던 그 민족적 DNA가 있잖아요. 그 측면 하나하고 또 수묵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깊이라고 그럴까? 적어도 저는 그것을 통해서 나의 감성을 보다 더 깊이 있고 좀 더 포괄적으로 나타낼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저에게는 아직도 유효한 하나의 그 방식이죠. 저를 표현하는 방식이죠. 저는 19이라는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5.18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겪었고, 아마 저의 그 사회적인 자아를 자각하는데 아마 결정적 사건이었으니까. 제 삶은 5.18을 겪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 하성읍이라는 아이덴티티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벗어나서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어떤 하성읍이 이 다른 의미로 존재하기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규정력을 가졌죠, 사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5월 26일 날 그 도청을 도망쳐 나오면서 빠져나오면서 내가 언젠가 화가가 된다면 이걸 꼭 그림으로 그려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었고, 사실상 그것을 보다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그 그림은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련의 과정이었다고 저는 결과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20대, 30대, 40대, 50대를 겪으면서 어떤 작업을 하든지 간에 항상 그것과 연관성을 가지고 작업을 했었으니까. 제가 무슨 일을 하러 거리에 나갈 때마다 그때의 그 기억과 그 냄새와 그 상황이 그대로 다시 되뇌이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의 숙명 같은 거죠. 그때 이제 제가 대학교 시절에 수원 능행도를 보고 이런 그림을 통해서 역사화를 그리고 싶다라는 그 포부를 가졌고,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제 그때 박승희 열사가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그 광주 전체가 거의 하나의 그 슬픔의 그 공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나중에 5.18을 그릴 때 도움이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그림을 그렸죠. 해본 거죠. 그러고 나서도 윤상호 열사를 그리기까지 전 30년이 걸렸으니까 제가 많이 게을렀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안에 긴 시간을 제가 과연 5.18을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아직 덜 풀렸기 때문에 숙성하고 제 안에서 기다린 거죠. 그랬죠. 그리고 발포 그림은 제가 그 발포 현장에서 느꼈던 그 공포라 그럴까? 그 충격적인 사건을 이것도 하나 그림을 그렸다 생각을 하고 있다가 2017년에 특별한 계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렸죠. 작가에게 작업을 한다는 것은, 작품을 한다는 것은 내 몸에 하나의 이렇게 과부하잖아요. 과부하적인 상황이잖아요. 저는 한편으로는 내가 밀린 숙제를 한다는 기분, 빚을 갚는다는 심정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편안한 측면도 있죠. 근데 이제 작업을 하면서 겪게 되는 어떤 고통스러운 측면이나 이런 부분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행히 운이 좋아서 쓰러지지 않는다면은 하여튼 붓을 놓게 되는 날까지 그 숙제는 하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늘 있죠. 제가 이제 5.18을 본격적으로 그려야 되겠다고 하면서 이제 두 가지 큰 그 방향을 잡았는데, 하나는 어떤 인물을 중심으로 한 5.18의 역사를 그리고 싶다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5.18의 전 과정을 어떤 하나의 그 서사로 묶어서 그림을 그리고 싶다, 스펙타클하게. 그 두 가지 방향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윤상원이라는 인물을 주제로 해서 그 5.18을 그리겠다고 해서 그걸 작업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첫 번째 시도죠. 제가 이제 5.18을 19배 겪었는데, 사실 그때는 거의 뭐 구경꾼이죠. 한참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그게 내 눈앞에 벌어졌고, 그 사건 속에서 저도 이제 한복판에 이제 뛰어들게 된 거고, 놓여지게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공부를 하게 됐죠. 자, 그럼 이 일이 왜 내 눈앞에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윤상원이라는 인물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5.18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들여다볼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준비를 했죠. 그래서 다행히 운이 좋게 윤상원 일사와 5.18 기간 내내 함께했던 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를 통해서도 많은 그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윤상원이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광주 항쟁을 위해 예비된 사람이 아닌가라고 싶을 정도로, 또 지금은 사실 제 삶의 하나의 그 지표죠. 그래서 그렇게 나름대로 그 동화된, 저하고 동화된, 제가 그림을 그리는 대상이 아니라 그림을 그분의 일생을 그리지만 그분의 일생에 거의 취해 있었다고 그럴까? 결국 동화된 삶을 또 살았고, 그것을 통해서 12폭으로 그림을 그렸죠. 근데 제가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는 그 그림을 통해서 윤상원을 잘 모르는, 특히 자라나는 우리 그 후배들이나 우리 젊은이들이 적어도 인간의 삶이 이런 아름답고 희생적인 삶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좀 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또 그런데 나름대로 제가 빚을 갚았다고 그럴까?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어떤 한 인간을 이해하고 그걸 분석이라고 하면 좀 뭐한데, 아는데, 태어나서 성장 환경이나 또 활동을 열심히 할 때나 또 죽음의 과정을, 전 과정을 이제 보여줌으로써 그 사람의 그 삶의 총체를 드러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를 탄생, 또 중학생, 고등학생, 또 대학 시절, 또 사회에 투신한 시절, 또 5.18 항쟁을 겪게 되는 시절, 그 항쟁의 그 극적인 전환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12장면으로 이렇게 그게 맞춰졌어요. 그래서 12폭으로 그 그림을 그렸죠. 제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죠. 일단 책을 보고, 필요한 증언을 듣고, 필요한 사람을 만나고, 또 사진이나 이런 자료들을 또 참조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기에 제가 들어가서 공감 능력을 가지고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 안에서 뭔가 이거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때까지 끊임없이 묘사하고 에스킷하고, 그것이 됐을 때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전시를 했을 때 에스킷 과정, 스케치 과정까지 다 전시를 보여줬어요. 그림을 완성장만 보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저한테는 다 필요한 거죠. 제가 이제 제 욕심이고 제 꿈인데, 저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잘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물화도 그리고 풍경도 그리고 또 어떤 상상도 그리고 다 잘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18에 관련된 5.18의 어떤 역사의 주제에 대한 것은 제 그림의 어떤 궁극적인 하나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주변의 인물들, 사람들과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아름다운 풍광을 그리는 것도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주제죠. 우리 동네 마을 사람들을 그린다 할지, 동네 사람들을 그린다 할지, 또 소세원이나 시경정의 그것을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시들을 또 그림으로 그려본다 할지, 그런 그림들을 그렸죠. 그리고 저는 그것을 통해서 저의 회화적 기량을 연마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그렇죠. 내가 이제 이 정말 5.18에 관련된 이 역사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다 필요한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사적인 것을 만들고, 과연 우리가 살만한 세계에 살고 있는가, 우리가 숨쉬고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데 어떤 배경이나 환경이나 어떤 역사적 맥락이 중요한가, 그것을 또 그런 풍경 속에서 찾으려고 했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또 했죠. 옛날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과 공간에 대한 어떤 인문학적인 가치를 부여를 했거든요. 결국은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구체적 질문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으로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건물이나 집이나 그런 환경을 또 그렇게 재해석하고 재창조를 시켰죠. 저는 그런 의식을 제가 더듬어 보고 싶었어요. 오늘 우리가 잃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작업을 통해서 찾아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작업을 했죠. 그리고 그런 작업들은 앞으로 제 또 작업을 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테마가 될 것이고요.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면서 놓치고 있는 가장 가슴 아픈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인문 정신의 어떤 부재라고 그럴까? 예술이 적어도 필요하다면은 그런 부분을 환기시켜주고 또 문제 제기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예술만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작업들을 한 겁니다. 제가 한때 저희 동네에 저하고 직간접적으로 삶의 바운더리랄까? 범위가 겹치는 사람들을 이렇게 시리즈로 그린 적이 있는데, 어느 날 거리를 걷다가, 동네를 걷다가 내가 어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보니까 그 범위와 그 테두리가 우리 일생이 아닌가라는 자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어떤 좁다, 나를 가두고 있다 라고 하는 측면이 아니라 어떤 삶의 유한성이라고 그럴까? 규정 지어짐? 아니면은 어떤 굴레? 그걸 제가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굴레를 한번 그려 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세탁소 아저씨, 목욕탕 주인, 무슨 복덕방 아저씨, 또 주차 요원, 내가 자주 가는 식당 아줌마, 또 담배를 사러 가는 슈퍼 아줌마, 이걸 그려놨죠. 적어도 나의 일상을 만드는 나의 테두리,
그려오고 싶었죠.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따뜻하고 애정어린 시각으로 그려지더라고요. 그게 또 다른 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의 삶을 하나의 연민을 가지고 들여다본다 그럴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좀 그런 작업으로 이렇게 한 거죠. 향후 계획은 이제 죽는 날까지 부끄러움이 없는 화가가 되고 싶다. 아마 이런 좀 다소 좀 막연한 포부가 있고,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5월 항쟁도를 정말 그림으로 또 다르게 증언하는 그런 작업을 해보고 싶어요. 나의 모든 기량과 나의 삶의 체험과 그것에서 비롯되는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80년 5월에 이런 일을 겪었구나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림을 준비하고 있고 그릴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그리고 싶은 그림은 80년 5월에 10일간을 하루하루씩 끊어가지고 한 그림에 예트면 18일에 24시간, 19일에 24시간 이렇게 그림을 그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전공을 바꾸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 봤던 수온 능행도나 불화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시성, 시간을 뛰어넘고 어떤 의식을 그림으로 잡아넣는 그런 방식, 하나의 화면 속에 의식의 흐름을 하나 화면 속에 잡아넣는 그런 방식이 서양화의 언근법 중심으로 되는 과학적 사실주의를 훨씬 뛰어넘는 거라고 봤죠. 그리고 앞으로 내가 그려야 될 그런 그림은 저런 양식을 취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전공을 바꿔서 우리 전통회화를 좀 더 공부를 해서 내가 접목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앞으로 그런 그림을 그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지금 5.18에 관련된 그 부분의 그림을 소품으로 이렇게 막 다양하게 그리는 것은 거기에 들어갈 매 순간마다의 어떤 중요한 상징적인 장면을 기록하는 측면도 있고, 또 그 장면을 포착해 내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한 화면 속에 잘 어우러지면 그야말로 시간을 포괄하는 공시성, 공동의 시간을 잡아내는 한 화면에 합폭에 잡아내는 그런 그림들이 되겠죠. 그게 제 회화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그걸 해내는 게.